시민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있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서울시 정신보건센터 산하에서 새롭게 독립출범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자살을 더욱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예방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된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황순찬 센터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독립출범 분가하셨군요. 예.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먼저. 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원래 그 2005년도에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 산하에 있다가 2009년에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그 처음에는 24시간 한라인 서비스, 전화 상담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유가족 상담, 그 다음에 종교기관과 함께하는 살며 사랑하자 그런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민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자살과 관련된 언론 보도나 유해 매체 감시 활동 등 사업 영역이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금 더 큰 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 그 3월달에 새로 독립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10년이 넘으셨군요. 활동하신 지가. 예, 우리 사회에 이제 자살에 관한 것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부각이 되고 이런 것이 또 요맘때인 것 같습니다. 센터 운영은 성공회대 산학협력단이 맡았다고 하는데요. 보통은 뭐 대학병원이나 의과대학이나 이런 쪽에서 운영할 것 같은데 일반 대학에서 운영을 하게 돼서 조금 특이합니다. 예, 아마 이런 일이 최초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예. 그 성공회대학교가 굉장히 작은 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작은 대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현안들에 대해서 주목해 왔고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대부분 시민사회 활동들을 함께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연구 역량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큰 틀에서 그 자살 예방 사업들을 새롭게 고민하면서 성공회대학교가 갖고 있는 시민사회 역량과 네트워크를 함께 결합한 새로운 어떤 프레임의 자살 예방 사업들을 같이 결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위탁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살률이 높다는 건 뭐 이미 알고 계실 텐데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10년 이상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의 경우도 연간 평균 자살률이 10만 명당 27.3명. 대단히 높은 거죠, 이게. 예, 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이 센터를 통해서 자살 예방 상담을 받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그 서울시에 2,500명이 넘는 자살 사망자가 있었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하루에 100통 이상의 전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그 2만 7천에서 3만 건에 달하는 전화 상담이 있었고요.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그 유입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에 비해서 저희가 그 상담 건수가 3,653건에서 2015년에는 28,717건으로 10년 동안 689% 상담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총 지금 24명의 직원이 있는데요. 그 24명이 그 돌아가면서 그 상담 전화를 받고 있고 또 유가족 상담,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 출동해서 위기 기획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음이음 전화 상담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고요. 1577-0199 이 대표 전화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연중 무휴로. 예, 연중 네. 무휴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예. 네, 열어놔야 될 전화이지 않습니까? 예. 마음, 이음 상담 전화이군요. 예, 1577-0199.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물론 뭐 한 이런 것도 있지만 흥이 있는 민족이고 굉장히 그 어려운 네. 역사 속에서 꿋꿋이 막 버티고 온 그런 민족이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 산업화가 되고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겁니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좀 찾아주세요. 예, 자살 이유를 어느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복합 상호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많은 분들이 자신이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네. 상담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어린 시절에 가정 불화라든지 그 어린 시절의 학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경제적 실패라든지 대인관계 어려움,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면서 과거 어린 시절 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함께 상승작용을 하면서 예. 가장 힘든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는 이런 어떤 자살 행동을 일종의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억압받고 자신을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삶의 상처들이 성인기에 이런 많은 어려움들하고 같이 결합되면서 이런 어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힘듦과 억울함을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형태의 죽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사회 시스템 속에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특별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지금까지 해오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독립기관으로 이제 출범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후에 기관의 운영과 행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자살 예방 사업, 특히 이제 지역사회 기반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인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25개 구를 다 돌아다니면서 각 구에서 했던 자살 예방 사업들을 평가하고 그 사업 중에서 이제 너무나 과제 나열식으로 진행된 사업들,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사업이 되면서 실제 고위험군이라든지 자살 시도자 또 자살 유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없었던 그런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실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체계적인 25개 구에 대한 평가나 현황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더 25개 구를 밀착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자살 예방 사업들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저희가 고민되는 거는 자살 예방센터 한 곳에서 서울시 전역을 커버하면서 전역에 이제 1577-0199 전화 유입이 되면 예. 출동을 나가거나 상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한 개 정도의 권역형 자살 예방 센터가 있어서 지역을 조금 더 가깝게 지원하는 예. 역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상담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자살 이제 위험성을 호소하고 저희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했지만 그냥 혼자 두고 오기에 힘든 그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의 유대 관계도 단절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쉼터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룻밤만이라도 안정되게 예. 밤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치구하고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맞습니다. 걸 보면요. 필요하면 권역별로 센터도 몇 개 좀 만들 생각이 있고요. 그런 예. 것들이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독립기관으로서 앞으로 하실 일인데 예산의 배정도 그렇고요. 자치구와의 협력도 그렇고 그런 큰 그림들은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앞서 불필요한 건 좀 정리하신다고도 하셨는데. 예. 예. 지금 이제 우선 서울시가 생각하시는 바는 그러니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25개 구 지역사회 자살 예방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예. 또 지역 차원에서도 유가족 모임이라든지 자살 예방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건을 만드는 거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사업들을 저희가 충실히 하면서 생애 주기별로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전 분야에 걸친 어떤 자살 예방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육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시스템이라든지 또 20, 30대 자살이 지금 현재 늘고 있어서 이분들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단순히 정신보건뿐만 아니라 보건, 복지, 그다음에 사회 전 영역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필요하지 예.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형 자살 예방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짧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이제 한국의 자살은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어떤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노인 자살이 이렇게 많고, 네. 그다음에 청년들의 어떤 자살이 사망 원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서울시 지역 기반의 또 시민 참여 위주의 이런 어떤 자살 예방 모형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자살 예방 사업을 실천해 나간다면
국내적인 어떤 현안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성취 가능한 그런 목표들을 지역에 제시하고 그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이 서울형 모델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족의 문제이고 사회 전체의 문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받게 되는 상처도 대단히 클 텐데요. 사망자 유가족, 자살 사망자 유가족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예, 저희가 이제 유가족분들을 만나면서 더 안타까운 거는 사망자가 가졌던 문제들이 사망자가 그 자살로 사망한 이후에도 유가족분들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계속해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고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어려움들을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유가족 모임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유가족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가족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한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희가 부모를 잃은 그 자녀들의 유가족 모임, 또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유가족 모임,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잃은 유가족 모임을 별도로 네. 따로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분들은 이제 유가족 모임을 자작나무라고 자살 유가족 작은 희망 나눔으로 무르익다 이런 이제 이니셜을 따서 네. 자작나무라는 별칭을 만들고 저희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연위에 유가족 캠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가 위로하고 또 지역 공동체가 위로하면 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런가 하면 2012년부터 자살 예방 시민 옴부즈만 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건가요? 지금 실제로 이제 자살과 관련된 언론 보도가 많은 분들에게 이제 실제로 자살 위험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다시 이제 자살을 계획하거나 결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예. 청소년들에게는 모방 자살을 이렇게 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서 이런 어떤 자살 언론 보도에 대한 그 기준안을 만들고 그 잘못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이제 인터넷 매체라든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자살을 조장하는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규제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2년 주기로 한 100여 분씩 그 시민 옴부즈만을 선발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여과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고 예. 시민 옴부즈만들이 이런 것들을 감시하시고 혹은 정정 요청하시고 예. 그러는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 이제 독립적으로 출범하시는 것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삶의 무게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울감 혹은 뭐 순간적인 자살 충동 이런 것이 있을 때 혹은 주변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우선은 그 자살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속에 이제 삶과 죽음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희는 그걸 양가 감정 또는 삶과 죽음의 애매모호성이라고 이제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를 더 이제 북돋아드리는 역할을 상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를 표현하고 나면 자살 사고 자체가 조금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선은 그렇게 지속적인 상담과 또 이제 그 정기적인 어떤 연락을 통해서 이분들이 그런 어떤 자살 사고나 충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제 상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네.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어서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복지 지원 체계들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 또 새롭게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는 그 사업도 시작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복지 인프라나 복지 서비스 체계하고 연결돼서 이분들이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연결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 이음 상담 전화번호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네. 예, 1577-0199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1살부터 99살까지라는 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아, 0199로 그렇군요. 그렇게 예, 전화번호를 정했습니다. 1년 365일 예, 24시간 예, 열려 있습니다. 예. 서울시 자살 예방센터가 이제 독립 출범한 만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서울형 또 자살 예방 시스템도 구상을 하고 계시고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예. 앞으로의 계획들 또 시민들이 뭘 보면서 응원하고 함께 지지하면 될까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고 서울시 시장님부터 그다음에 각 구청장님 그다음에 그 서울시 관련 부처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협력해 주시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또한 이제 아직 작은 규모로 시작을 했지만 그 시민들 참여를 기반으로 해서 더 크게 많은 노력들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제가 지금 25개구 자살 예방 사업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느낀 거는 지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자살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시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주변에 혹시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다거나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새로운 자살 예방 모형을 제시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론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이제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게 되고 자치구하고의 또 도움 연관성이 늘어날 텐데 주변에서 이제 공동체의 또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함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황순찬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